우선 백제 초반기에 등장하는 국왕들의 출생 연도는 대부분 연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류왕이 구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비류왕의 나이를 추정해 보려면 구수왕의 재위 기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비류왕이 등극한 해는 304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수왕은 214년부터 234년까지 약 21년간 재위한 왕으로서 구수왕이 사망하고 약 70년 뒤에 비류왕이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대로라면 구수왕이 사망한 날에 비류왕이 태어났다고 쳐도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70살의 노인이며, 비류왕의 재위기간은 약 41년으로 34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얼추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110살이 넘어갑니다. 만약 구수왕 재위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130살 가까운 나이가 되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것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 100세를 넘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기를 포함하여 백제 역사 초반부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사료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 간간히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권제24 백제본기 제2 비류왕 편을 보면 맨 마지막 주석에 비류왕이 오랫동안 민간에 있다가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비류왕은 기존의 백제 왕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을 뜻하며, 일반 평민을 왕으로 앉히지는 않았을 테니 왕위 계승 서열과는 거리가 먼 왕족 출신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화부터 백제 이야기를 자세히 보았다면 알겠지만, 백제 왕족이 단 하나의 왕족이라고 이해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제는 여러 왕족들이 모여 다같이 백제를 건국하였고, 이 왕족들 중에서 왕으로 오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대해 왕으로 옹립한 일종의 연맹체 국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지난 고구려 시리즈 초반에서도 보았던 태조 대왕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나이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백제가 건국되고 초반에 등극한 왕들은 같은 현상을 겪은 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류왕은 약 40여 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일식이 일어나고 우물에서 흑룡이 나타나고 이상한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고 우레가 치며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활쏘기를 연습하거나 사냥을 갔거나 궁궐이 불에 타 수리했다거나 하는 기록들만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임 국왕들과는 다르게 조금 잠잠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삼국이 정립되어가는 시기로서 신라를 사이에 두고 마한의 후예로서 끝까지 대항하던 목지국이 점점 몰락하며 백제에 흡수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의 전라북도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344년, 41년간 백제를 다스리던 비류왕이 승하하였는데, 전대 왕이었던 분서왕의 어린 아들이 장성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2대 국왕 개왕이 됩니다. 그러나 개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딸랑 두 줄로 344년 10월 개왕이 즉위했다, 346년 9월 개왕이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며, 뒤이어 등극한 13대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위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왕이 승하하자 비류왕의 차남이었던 초고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13대 국왕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이끌며 정복 군주답게 백제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으나, 이런 위대한 국왕조차도 기록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며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